민주노총 내 운수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단결해 있는 노동조합입니다. 올해 운수노동자들이 지금 단단히 투쟁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듯이 지하철 노동자들이 이미 9월 14일 파업을 선언했고, 화물 노동자들이 안전운임 일몰제 폐기를 위해서 10월달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철도 노동자들 또한 호남선 SR이 투입되면 즉시 파업한다는 파업 계획을 가지고 있고, 버스 완전 공제를 위한 버스 노동자들의 단식 투쟁, 택시 완전 급제를 위한 택시 발전법 즉각 시행을 위한 택시 노동자의 고공농성이 100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운수분의 모든 노동자들이 올해 하반기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고, 그 운수분의 노동자들이 올해 하반기 공동투쟁을, 그리고 대정부의 요구를 직접 선포하고 하반기 투쟁을 결의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나 힘차게 외치고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운수노동자 투쟁으로 교통공공성 강화하자! 운수노동자 투쟁으로 교통공공성 강화하자! 운수노동자 강화하자! 운수노동자 투쟁으로 도로 안전 확보하자! 운수노동자 투쟁으로 도로 안전 확보하자! 도로 안전 확보하자! 오늘 발언이 상당히 많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듯이 모두 하반기 요구가 투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발언 듣겠습니다. 가장 먼저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우리 서울교통공사 김대원 위원장님부터 첫 번째 현장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위원장 김대현입니다. 지하철은 이른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이 삭막한 자본주의의 도심에 지하철 노동자 서민을 삶과 야를 싣고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코로나 국면에서는 굉장히 방역 시기에 맞춰서 지하철 운행도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좀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기본 업무 외에 방역, 소독, 그리고 마스크 업무까지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이 K방역의 한 축의 공공교통 노동자로서 저희들 소명을 좀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 도시철도들이 재정이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이제 지하철이 될 수 없을 지경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울교통공사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정 적자 1조 1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1조 6천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서울자체 적자가 이렇게 심각해졌습니까? 단지 코로나의 영향만이었을까요? 라고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가장 적자의 큰 축은 단기 순손실의 70% 이상을 상회하는 것은 1984년부터 진행되어 온 무임승차제도입니다.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무임승차제도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도시 서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교통제도입니다. 버스, 환승, 할인 등 이러한 제도적 측면의 적자가 두 번째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코로나로 인한 승객 급감입니다. 하지만 먼저 무임승차 제도를 말씀드리면 전국 지하철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과 부산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갈수록 고령화로 대상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단 한 푼의 지원 없이 대략 30년 가까이 지방자치단체 운영기관들이 이 몫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지하철의 환승 할인이나 할인 제도를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정부가 그리고 지방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공공복지 서비스를 운영 회사에 맡기는 이러한 상황이 지하철 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결을 하고자, 이 최악의 지하철 재정을 해결하고자
서울시장은 또 이런 발표를 합니다. 최악의 재정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겠다. 약 1971명의 전체 직원의 약 12%를 감원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2008년도 재임 시절 금융위기 시절에도 서울 메트로 10%, 서울 도시철도 10%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잘 아시는 구역 사고, 상황심력 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면서 많은 생명들이 사라져갔습니다. 이런 아픔 속에서 저희들은 안전과 생명 업무의 정기직화를 통해서 안전지하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들어선 오세훈 시장은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서울지하철의 재정 해결을 하겠다고 합니다.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즉 사고철, 지옥철로 회귀하겠다는 자살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철을 지키고자 전국 지하철 6대 도시 지하철은 올해는 싸워야 된다는 결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4일 정부가 무임승석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선언했듯이 서울지하철은 총파업으로 전국 지하철은 국회 상경투쟁으로 나서려고 합니다. 이제 이 지하철, 하루에 수백만이 이용하는 지하철 안전하게 달려야 합니다. 저희들은 열차를 세우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잘못된 정책을 세우고자 합니다. 정부는 공공복지 서비스를 자기 책임을 직접 수행하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런 재정 악화 해결 방법을 구조조정이 아닌 안전한 지하철을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희들 9월 14일 투쟁은 단 한 번의 투쟁이 아닙니다. 수백만의 시민이 이용하고 이 재난 시기 공공교통의 가장 중요한 축에서 지하철이 도시 서민을 이동권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지하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투쟁을 선언할 시작입니다. 9월 14일은 이제 궤도 노동자의 커다란 투쟁의 시발점이 될 겁니다. 정부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안전한 지하철 힘차게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련한 구호만 쳐보겠습니다. 무임승차, 정부 지원, 구조조정, 저지하자. 무임승차, 정부 지원, 구조조정, 저지하자. 구조조정, 저지하자. 예, 도로 위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안전운임제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이 올해 일몰을 결정하는 시점을 앞두고 있고 황노동자들은 십수년 싸워서 만들어온 이 법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올해 불가피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본부장님으로부터 두 번째 현장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화물연대본부 이봉주입니다. 화물연대는 도로의 안전이 곧 화물노동자의 안전이고 국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화물노동자들이 도로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로안전 운임제를 요구하고 투쟁해왔습니다. 그 결과 일부 품목에서 3년 일불제로 안전운임제가 적용되었고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품목에서 다로, 다저, 과속이 줄어들고 도로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도로의 안전을 위해서 제대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화주단체는 도로의 안전을 무시한 채 안전운임제도를 무력화시키려고 2022년 안전운임 산정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도 되기 전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제도를 파행시키고 있고 운송자부는 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불법 수수료를 챙기면서 법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비용 절감을 위해 화물노동자들은 생산 공장에서 물류창고에서 도로에서 거의 매일 죽거나 다치고 있는데 파주도 운송사도 심지어 정부까지도 화물노동자의 죽음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화물노동자의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서 죽음에서조차 처벌받고 있고 먹고 살기 위해 졸리는 비벼가며 도로를 달리다 죽음을 맞이해도 왜 그래야만 했는지 원인은 살펴보지 않은 채 그저 화물노동자의 실수로만 몰아가는 시스템, 그 시스템을 고쳐내지 못하면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은 지켜야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화물노동자들은 목숨을 걸고 도로를 달릴 수 없습니다. 도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화물연대는 40만 화물노동자를 대표해서 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화물연대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도로의 안전을 위해서, 화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명의심사 지입제 폐지, 산재보험 확대, 플랫폼 물류방해 횡포에 맞서 9월 11일 대의원대에서 총파업을 결의하고 그리고 찬반 투표를 거쳐서 10월 총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몸부림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도로에서 재수가 없어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도로에서 도로의 난폭자라는 이야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10월 총파업을 통해서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투쟁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관련한 구함을 쳐보겠습니다. 도로 위에 안전인원 화물 안전운임제 확대하라. 다시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로 위에 안전인원 안전운임제 확대하라. 예, 도로만이 아닙니다. 철로 위에서도 안전을 위한, 국민을 위한 투쟁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약을 지키지 않고 철도 통합을 여전히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서현 KTX은행 고속철도 통합과 관련한 요구를 가지고 우리 철도노조 박인호 위원장님부터 세 번째 장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박인호입니다. KTX와 SRT의 통합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고 시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SRT의 운영으로 인해 KTX의 수입이 급감을 하면서 KTX의 수입으로 보조를 해야 될 적자 노선과 열차에 대한 지원이 점점 축소됐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지난 8월달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 무궁화 등의 단선 열차가 일부 감축되고 단축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SRT의 운영으로 인해 철도의 공공성이 후퇴되었다는 겁니다. 서민들의 값싸고 편리한 열차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KTX의 수익으로 적자 노선을 보조하는, 적자 노선을 지원하는 교차보조의 재원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철도의 공공성은 훼손됩니다. SRT의 운영으로 나는 수익은 이런 한 장도 철도 공공성을 위해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고속철도 통합에 대한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관료들의 해방과 횡포로 인해서 이것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문제일진데 최근 들어 더 큰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SRT를 더 확대시켜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국토부가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철도 공공성은 계속 후퇴할 것입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SRT의 추가 확대는 철도의 공공성을 악화시키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철도를 민영화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토부가 연초에 계획하고 발표했던 전라선에 SRT를 투입할 경우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지난달 18일 확대 쟁대의 결의를 통해서 이것이 강행될 경우 준법 투쟁과 경고 파업을 진행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올바른 철도 정책을 위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경쟁 체제 그리고 장기적으로 민영화시키려는 계획들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철도 노동조합은 진주, 마산, 창원, 전주, 여수, 순천, 포항 등의 시민들이 수서로 바로 가는 열차를 타고 싶어하는 요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정책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여유 차량이 많은 KTX를 전라선, 경전선, 동해선에 추가 투입하고 그 열차를 수서역으로 보내라. 즉 다시 말해서 수서역 KTX를 운행하라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합리적 정책 대안을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 전국철도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그리고 철도하나운동본부가 청와대 국민청원, 고속철도 통합, 수서역 KTX 운행을 위한 20만 청원운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청원운동을 반드시 성사시켜 이 정부가 다시 한번 고속철도 통합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을 강제하고, 더 나아가 대통령 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저희들은 통합운동을 더욱 펼쳐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SRT의 운행의 확대는 철도 공공성을 후퇴시킵니다. 이런 한장도 철도 공공성을 위해서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SRT와 KTX의 통합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를 위해 철도 노동조합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련한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수서행 KTX 운행 고속철도 통합하라. 수서행 KTX 운행 고속철도 통합하라. 고속철도 통합하라. 수행. 지금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는 망우의 택시 노동자가 지금 100일 가까이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발언을 오신 김재주 택시지부장님도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500일이 넘는 기네스북에 오르는 고공농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한 농성 투쟁이 다시 이어지고 있고 발언을 좀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지부 김재주 지부장님부터 네 번째 한장을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택시지부장입니다. 택시는 그간에 수많은 투쟁을 해왔지만 전주시청에서 월급제를 요구를 하고 510일간의 고공농성을 통해서 여야 만장일치로 전액관리제법이 강화가 되고 택시발전법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택시발전법이 시행이 돼야 되는데 서울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각 지방은 5년 이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는 그 전액관리제가 법이 강화가 되고 전액관리제를 하다 보니 사업주들이 시간을 줄여서 2시간, 3시간짜리 임금을 주는 60만 원, 90만 원을 주는 이런 월급제로 전락이 됐습니다. 60만 원, 90만 원 받으려고 월급제를 하자고 한 게 아닌데 그게 택시노동자 금융법 58조 이 특례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례조항을 반드시 제외를 시켜야 되는데 그 간주근로 시간이라고 해서 택시노동자들이 12시간에서 16시간을 일을 해도 2시간, 3시간밖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 택시발전법 11조 2를 보면 주 40시간 이상을 임금 주는 기초 시간으로 정해라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들이 2시간, 3시간짜리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모든 조건이 다 됐으니 택시발전법 즉각 시행하라라고 지금 93일째 고공농성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9월 14일 또한 노조 계획에 택시노동자들의
이 완전일 급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그런 조정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택시 노동자들 결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임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기본급, 최저임금이라고 좀 주라는 이런 지금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택시발주법이 즉각 실시가 되어야만이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 시민들이 모두 안전하게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택시 타보시면서 아시겠지만 과속과 신호위반 온갖 불법을 다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문제 하에서 내가 수입을 올리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그래서 우리 택시 노동자들 강력한 투쟁으로 택시발주법 즉각 실시할 수 있도록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구호가실 적겠습니다. 이용시민 안전위반 택발법 즉각 시행. 이용시민 안전한 택발법 즉각 시행. 택발법 즉각 시행. 수행. 예,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산업 중에 항공 산업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마치 IMF가 떠오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그곳이 있습니다. 이스타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을 정부가 결정했는데 전혀 깜깜이 상황입니다. 노동자들은 사실 구조조정의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노조 신규덕 위원장으로부터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나항공 노동자 위원장 신규덕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HMM 임금 타결을 했다고 산업은행에서 엄청난 기사를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그 HMM도 산업은행 체제 하에서 그 세건당 관리 하에서 노동자들의 막대한 희생, 전가를 시키면서 8년 동안 그렇게 묵묵하게 일했다가 지금 파업을 한번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마냥 노동자의 탓으로 돌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물류 대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 육상, 공상,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항공 물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언론에서도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은 항공 화물로 숙제를 보고 있다는 매스컴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내막에는 항공 화물이 아닌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하시키는 유급, 무급 그러한 고통을 주면서 개인들은 조원태 회장이 나왔죠. 본인들은 임금의 삭감이 아닌 더 얼뚱한 얼굴을 갖고 가고 있는 현실이 지금 안타깝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노동자협은 2020년 11월 16일 산업은행의 일방적인 인수합병 발표 이후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일방적 인수합병을 반대하고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업은행과 정부는 묵묵부담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재벌 특혜성 매각이라는 문제와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문제에 있어 빅딜이 부산되면 아시아나항공은 연내 파산할 것이며 항공산업 전체가 붕괴된다는 발언으로 법원을 협박하고 언론을 호도하며 노동자들을 불안 속에 내몰고 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의 재실사 요구를 산업은행은 거부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지 불과 2달 만에 한진 재벌 일각에게 경영권 강화라는 특혜를 주며 대한항공과 합병을 발표한 산업은행 혈실야합은 국내 항공산업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발전을 저해할 뿐입니다. 합병기업 중 하나 합병 없이는 파산이 불가피할 경우 수평적 지역결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긴 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금호그룹의 부실 때문이지 아시아나항공의 채산성 때문이 아닌데 파산을 언급한 것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과정을 끼워 맞추기 위한 논리적이기도 합리적이기도 않은 업을 성사되는 것입니다. 현재 공정위에서도 지역결합심사의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인수합병의 문제점이 크다는 반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실야합으로 불과 2달 만에 졸속으로 처리된
이유는 금호그룹의 부실로 손해를 본 산업은행이 기업의 존폐와는 상관없이 채권 회수를 위한 전략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채은행이 공적 자금의 회수에 있어 공공성을 회수해야 된다. 사기업과 다를 바 없습니다. 기업에 있어 막강한 권력과 엄청난 세금을 집행하는 국채은행, 산업은행이 기업의 절박함을 기회로 높은 이자를 받아가며 지배 개입을 하고 있음에 산업은행은 왜 존재해야 하는 그 이유조차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산업은행의 채권 안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수많은 기업의 처지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산업은행의 권한만 있고 책임을 지지 않는 파렴치한 돈놀이에 힘들어하고 또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노동자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밀실야합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대 항공사 통합에 대하여 아시아나항 노동조합은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산업위원회에 주저하고 있는 이번 양대 항공사 통합이 정당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면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노사정 협의체에 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아시아나항 노동조합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련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밀실력 재벌 특혜 인수합병 중단하라. 밀실력 재벌 특혜 인수합병 중단하라. 인수합병 중단하라. 투쟁. 네, 지난 5월 이선호 군 평택강에서 돌아가신 이선호 군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항만 노동자들 그리고 그 하역을 담당한 노동자랑 또 그 화물을 운전해온 노동자들의 산재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만 하역 노동자의 노동안전을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항방송본부 이태원 본부장님으로부터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공항방송 본부장 이태원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하반기 대정부 요구한 핵심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공항 항만 노동자들의 고용 안전과 생활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요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항만 하역 표준요율제 도입과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공항 항만 노동자들의 고용 안전과 생활 안전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이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하늘길 그리고 바닷길이 막히면서 우리 항공 그리고 해운 여객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항 지상조업사와 여객선 원암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많은 노동자들이 희망퇴직 그리고 임금 삭감 등등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고통을 그나마 상쇄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고용지원금과 그리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그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끊임없이 희망 고문을 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해당 노동자들의 고용 안전과 생활 안전을 도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이제 조치가 향후에 언젠가는 되살아날 항공 그리고 공항 해운여객 사업에 자연스럽게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연착륙할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자행된 아시아나 KO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원직복직 시켜야 합니다. 이미 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에서까지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돈과 시간을 무기로 해서 복지기획을 거부하는 사측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그리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촛불정신을 배반하고 말로만 노동 존중 정부라는 오명을 다소망한 씻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항만하여 표준요율제 도입과 안전보건 대책 수립 요구입니다. 그동안 항만하여업계에서는 표준요율이 없다 보니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선사와 재벌 화주들은 그동안 이익을 누려왔지만 항만하역업계는 수익성 악화와 그리고 안전에 대한 소극적인 투자, 그리고 비수기적 확대로 인한 사망사고, 그리고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노사정이 합리적인 항만하역 환율을 책정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표준유월제 도입으로 인한 수익이 항만하역업종 사측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업계에 종사하는 우리 모든 노동자들의 대한 처우 개선과 그리고 정규직화, 안전조치 강화로 귀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저희 공항방송부는 위 두 가지 핵심 요구를 가지고 전체 우리 운수 노동자들과 함께 힘차게 하반기 노동교섭 그리고 투쟁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호해보겠습니다. 뇌조화를 중단하고 항만안전 쟁취하자. 뇌조화를 중단하고 항만안전 쟁취하자. 항만안전 쟁취하자. 수행. 현장 발언은 마지막 발언입니다. 새벽 배송, 총알 배송 등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그 배경에는 수만 명에 달하는 물류창고 노동자들이 그 이용자의 편의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노동자들의 노동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지켜드리고 있지 않는 상황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쿠팡물류 창고 노동자를 만들어졌습니다. 그 쿠팡물류 창고 지회 상급 조직입니다. 전국 물류센터지부 김한민 지부장님으로부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공공운수노조 전국 물류센터 지부장 맡고 있는 김한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24절기 중에 15번째 절기인 백로라고 합니다. 밤에 기온이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날씨인데요. 벌써부터 우리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밤에 추워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쿠팡 동탄센터에서 우리 여성 노동자 한 분은 핫팩 하나로 추위를 견디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쿠팡이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핫팩을 한 개 더 지급하는 것이 보자기였습니다. 이렇게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여름에는 찌는 듯한 더위와 겨울에는 살을 내린 듯한 추위를 견뎌가며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류센터를 관리해야 할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류센터를 지을 때는 교통부와 지자체, 지어진 이후에는 산업안전부, 그 다음에는 노동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그 다음에 소방과 관련해서는 행안부. 도대체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 정부한테 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쿠팡 물류센터는 고용 구조가 3개월, 9개월, 12개월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3개월, 9개월, 12, 매 때마다 재계약을 받기 위해서 우리 노동자들은 어떤 기준도 없이, 근거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계약 해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 구조를 바꿔내기 위해서 우리 물류센터 지부는 이후에도 계속 투쟁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시간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물류센터 구조상 저희들 노동자에게 휴식 시간을 단 10분이라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그것과 관련해서 전혀 일체의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저희들 지난 6월 6일날 출범 이후 첫 번째 상견례 교섭을 바로 이 자리 공공운수노조 1층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요구를 저희는 요구했습니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으니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또한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근로면제 시간 그리고 또한 노동조합 간부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쿠팡은 그와 관련해서 이 또한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이후에 교섭이 얼마만큼 진행되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싸움이 불가피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 여기 계시는 우리 운수노도 대표들과 함께 힘차게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물류센터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하라. 물류센터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하라. 노동조건 개선하라. 수행. 예, 사실 현장 발언이 버스 노동자들의 현장 발언이 좀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 대중교통인 버스가 사실 서울시도 여전히 사실 중앙지대지만 민간 소유로 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 등이 그 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운임 완전 공영제 요구를 버스 노동자들이 외치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춘천시에서 민주버스 본부 정 본부장 20일째 단식을 진행하고 있어서 오늘 같이 하지 못하셨고요. 종합발언 마지막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께 지금 보도자료에 보면 4페이지부터 오늘 운수노동자들의 대전구호가 무엇인지 쭉 적혀 있습니다. 크게는 보편적인 교통 공공성화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좋은 일자리 확보를 위한 요구로 오늘 발언해준 7개 발언된 내용들이 쭉 내용으로 좀 담겨져 있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합 발언 드리겠습니다. 운수노동자들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이어지는 투쟁 전개하라고 합니다. 운수노동자 대전구호 발표 및 하반기 공동생 선포를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선 우리 운수 분야의 대표 동지들의 발언을 쭉 들으셨습니다. 우리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은 가운데 있는 운수 쪽이 정말 중요한 분야입니다. 더구나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운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아주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필수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필수 서비스, 보편적인 운수 서비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부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공공성마저 해체하고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수는 교통과 물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중교통입니다. 철도, 도시철도, 버스, 택시 이 네 분야의 정부 정책은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노동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더 위험하고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했지만 잘못 짚었고 이제 위드 코로나인지 포스트 코로나인지 알 수도 없는 안개 속 같은 재난 상황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운수 공공기관들은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앞장섰습니다. 열차 시간을 단축하라면 단축했고 고속철도 자리를 반만 운영하라면 반만 운영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적자를
구조조정의 도구로 삼고 있는 이 정부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최소한의 공공성을 지키려는 의도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속철도 분리로 인해서 연 수백 조의 국민의 재정을 낭비하고 있는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을 협박하고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면서 국토부 관료, 기재부 관료들이 국민의 이해를 재벌과 민영화론자들에게 다 내어주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을 우리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라는 이름으로 버스 업자들한테 시민들의 혈세를 수십조씩 지원하면서 최소한의 관리 통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방에서는 마을로 들어가는 교통이 없습니다. 마을버스로 바꾸고 또 민간에게 넘기면서 지방 예산은 따박따박 받아먹고 그 예산은 버스 업자들 그리고 그 친족들의 배를 불리고 자산을 불리는 데 쓰여져도 지방정부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춘천에서 20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우리 노조 버스 본부장님은 춘천시가 이것을 관리 감독하고 춘천시가 버스 민영화를 하지 말고 공영화를 하라고 요구하기 위해 20일째 굽고 있습니다. 이런 교통에 대해 노동자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바치고 견디고 있지만 앞으로 더 이상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9월 14일 서울교통공사 파업을 시작으로 이제 우리는 국민의 입이 되고 국민의 발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파업을 포함한 모든 투쟁을 시작할 것입니다. 항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인수합병하고 누구 마음대로 정부 예산 수십조를 민간 대형 항공사 재벌에게 퍼줍니까? 그리고 노동자는 찍소리도 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는 악소리 내면서 투쟁할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지만 대형 항공사, 대형 물류업체들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 떼돈을 번 것으로 노동자들을 더 고용하고 노동조건을 최소한이라도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떼돈은 재벌들, 업체 사장들 자산 불리기로 들어가고 노동자들은 더 기업자임을 당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지난달에 연이어 화물 노동자들이 산재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세상인데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 핸드폰마저 압수당하고 일해야 되는 이 인권 사각지대에 대해서 정부는 근로감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류, 운송 단 하루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앞으로 산업이 전환되고 기술이 발달되면 로봇이 다 할 것처럼 하지만
로봇이 단 하나도 그 일을 완성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 없이는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을 AI 전문가들이 더 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수노조는 교통과 물류 운송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안전하게 같이 살 수 있는 권리를 지키고자 투쟁하고자 합니다. 이 투쟁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공공교통을 차별받지 않고 그리고 물류와 운송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한 교통, 물류 공공성을 쟁취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투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우리 공공운수노조는 이 운수 분야의 모든 노동자들이 하반기 투쟁을 위해 파업이면 파업, 집회면 집회, 모든 투쟁을 다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교통 공공성을 지키고 노동자와 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교통과 물류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내 임금을 깎아 먹으면서까지 투쟁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우리의 투쟁을 노동 귀족 노조의 투쟁이라고 애써서 폄훼하고 왜곡하지만 우리의 투쟁만이 그런 폄훼와 왜곡을 뚫고 코로나 재난 시기에 운수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공공교통과 보편적인 물류 이용을 위해 얼마나 큰 등짐을 지고 있는지 알려나갈 것입니다. 철도, 도시철도부터 공항, 버스, 택시, 화물, 운송까지, 그리고 배달 노동자까지 우리는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명쾌합니다. 공공교통을 강화하고 코로나 재난 시기에 어쩔 수 없는 부채를 정부가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 노인, 그리고 어린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무료 이용을 정부가 책임지고 보전하라는 겁니다. 국토부, 기재부 관료들이 좌지우지하는 고속철도 이제는 통합하라는 요구입니다. 이런 요구들을 하는 우리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노동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공성과 노동권 이 두 가지가 교통과 물류에 쟁취될 때까지 우리가 잡은 손 놓지 않고 24만 조합원, 아니 2,500만 노동자들과 교통과 물류를 이용하고 사는 5천만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투쟁을 끝까지 싸워서 꼭 승리해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공운수 노조를 만들 것입니다. 오늘 오신 7분, 버스까지 포함하면 8분의 대표자 동지들은 이제 각오를 하셨습니다. IMF 때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더니 공공기관을 민간에 팔아먹고 그리고 구조조정하고 허리띠를 졸라맨 노동자 서민들만 길거리로 나앉은
그 뼈아픈 교훈을 우리는 코로나 재난 시기에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싸우고 대한민국을 좀 더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8분의 대표자들을 포함해서 공공우수로서는 이제 투쟁으로 돌파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그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으로서 우리 기자님들의 이런 내용들을 잘 보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한 사업장, 한 업종 투쟁할 때마다 우리의 투쟁을 시민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잘 알려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해 수고하셨습니다. 운수농장 투쟁으로 교통공공성 강화하자. 운수농장 투쟁으로 교통공공성 강화하자. 교통공공성 강화하자. 투쟁. 운수농장 투쟁으로 물류공공성 강화하자. 운수농장 투쟁으로 물류공공성 강화하자. 물류공공성 강화하자. 투쟁. 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낭독 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표 동지들 오늘 발언문 작성해 오신 거 있죠? 가져가지 마시고 전달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페이지 5페이지 그 기자분들께 그 지금 운수 부분에서 대기업 광고 관련해서 교통과 물류가 코로나 시대에 좀 비대면 사회를 유지하는 필수 서비스라는 걸 우리가 좀 확인했고, 그런데도 이런 그 손실이나 비용 전가가 결국 이동권의 불평등이나 고용 불안으로 사실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질 낮은 일자리 등이 확인되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6페이지부터 있는 공공교통의 확대 강화와 그리고 안전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방향으로 운수 노동자들의 대정부 요구가 좀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기자회견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같이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아시아항공 노조의 김필숙 대의원님과 철도노조 이주영 부국장님께서 기자회견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공공구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운수부문 대개혁 추정에 나선다. 코로나19 팬데믹 1년 8개월. 노동자 서민의 삶은 매일이 고통이다. 중앙은행이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상향 조정할 정도로 소비가 회복되었다지만 우리네 삶은 여전히도 무급휴직과 정리해고에서 생계가 불가능한 수입과 매표가 의심되는 몇 푼의 재난지원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총파업 호소는 정부가 그리도 자랑하는 K방역이 얼마나 노동자들의 피와 땀에 의존해 위태롭게 유지되어 왔는지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어디 방역과 의료 현장뿐이랴.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형 항공사가 화물 운송으로 최대 실적을 올릴 때 하청 조업사는 사상 최대의 손실을 입었고 하청 노동자들은 가장 먼저 일자리를 빼앗겼다. 쿠팡이 15분기 연속 50% 이상의 성장세를 지속하는 동안 배송 노동자들은 과로사업,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집단 감염과 산업재해로 내몰렸다. 단 한 개의 일자리도 지키겠다던 대통령의 다짐이 무색하게도 작년 한 해 전체 임금 노동자의 9% 남짓만이 고용 및 실업 지원을 받는 동안 기업은 고용 대책과 무관하게 91조 원이 넘는 지원금을 쓸어 담았다. 그렇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 지구적 재앙의 효과는 결코 평등하지 않았다. 반복되는 대유행과 일상의 멈춤은 우리 사회, 특히 교통과 운수 부문의 취약점을 드러냈다. 교통서비스의 운행 감축과 노동자의 일자리 위기는 양질의 교통서비스 부족을 초래했고 대중교통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득 집단과 지역에 더 큰 타격을 주었다.
비대면 거래의 폭증으로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시달리는 배송 노동자들의 과로사와 안전사고가 반복되면서 운수고문 일자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보여주었다. 교통과 물류는 인간활동의 필수적인 기본 서비스이자 경제활동 전반의 핵심 축이다. 따라서 평등한 이동권 보장,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는 팬더링으로부터 회복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다. 공공성 강화와 공공교통 확대, 노동자의 노동권과 공동체의 안전 보장, 다단계 하청과 위험의 외주화 중단, 운수노동자들은 일찍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재건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왔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지만 온갖 의혹과 폭로, 진영관 악무한적인 공세만 있을 뿐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의 더 나은 재건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이는 보이지 않는다. 이제 노동자의 손으로 이를 직접 일구기 위해 운수 노동자들이 공동투쟁에 나선다. 택시 완전 월급제를 위한 택시 노동자들의 고공농성과 버스 완전 공영제 쟁취를 위한 버스 노동자들의 청력투쟁, 이미 시작된 투쟁에 이어 공익서비스 의무 정부 책임 법제화와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도시철도 지하철 노동자들의 투쟁, 민영화 정책을 끝장내고 철도 통합을 이루기 위한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 도로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안착 확대를 위한 화물 노동자들의 투쟁, 본 궤도에 올랐다. 뿐만 아니라 산업재편과 구조조정에 맞선 항공 노동자들의 투쟁, 다단계 하청과 장시간 노동을 끝장낼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투쟁, 노동안전 보장을 위한 항만 노동자들의 투쟁 역시 준비되고 있다. 이제 정부와 자본이 답할 차례다.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 안전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운수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답하라. 우리의 외침을 지금과 같이 감염법 위반 협박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산이다. 돈도 트지 않은 새벽 사무실에 난입해 110만 민주노총 조합원의 대표를 잡아 가두는 것과 같은 탄압으로 꺾으려든다면 우리는 궤도, 철도, 화물, 공동파업을 포함해 전단위 총걸기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24만 조합원의 투쟁으로 나아가 120만 운수노동자의 힘으로 공공성 강화, 노동권 보장을 위한 운수부문 대개혁을 쟁취할 것이다. 2021년 9월 7일 운수노동자 하반기 투쟁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마지막으로 구호를 힘차게 외치고 오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파업! 총궐기로 운수대개혁 쟁취하자! 총파업! 총궐기로 운수대개혁 쟁취하자! 운수대개혁 쟁취하자! 시행! 하나만 더 할까요? 총파업! 총궐기로 운수대개혁 쟁취하자! 총파업! 총궐기로 운수대개혁 쟁취하자! 운수대개혁 쟁취하자! 시행! 기자님들과 우리 발언자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